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남쪽 외진 곳에 하월촌이라 불리는 장터마을이 있었습니다. 초여름 아침 햇살이 금빛 실처럼 장터 위로 내려앉을 때면 저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과 목소리로 넘쳐났사옵니다. 그날도 장터는 북적이고 있었으니 땔감을 지게에 실어 나르는 머슴들이 땀방울을 흘리고 아낙네들은 채소 값을 흥정하며 시끌벅적한 아침을 열었습니다. 만보가 여기 땔감 좀 더 가져오려무나. 장터 한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자 30을 간 넘긴 사내가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만복이라 불리는 이 사내는 하월촌에서 누구나 알아보는 머슴이었사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이들마다 하월촌의 바보라 수군거렸으니 눈치가 더디고 말투가 어눌의 장터의 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네, 소인 만복이 즉시 가져다 드리겠소이다. 만복이 지게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늦봄에 새순을 틔운 대나무처럼 구부정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오랜 세월 땔감을 나르며 굳은 살이 박혀 가을 나무 껍질처럼 투박했으나 그 눈빛만은 맑은 샘물처럼 순수했사옵니다. 이때 장터 끝자락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으니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연잎 위를 굴러가는 이슬처럼 가볍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월양이라 불리는 이 과부는 30하고도 8의 나이에 홀로 장터 근처에 살며 장터살이를 하였사옵니다. 저기 만복이 또 웃고 있구나. 저리 어리석으니 세상이 즐겁기만 하겠지. 월양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달콤한 꿀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숨은 뜻은 가시 돋친 가을 밤 열매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밤하늘의 별빛 같아 누구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고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사옵니다. 만복이 땔감을 나르다 월양과 마주치니 그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님, 오늘도 장에 나오셨군요. 조인이 지게 내려놓고 도와드릴까요? 월양은 만복을 흘겨보며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내가 도울 게 무엇이 있겠느냐. 저 지게나 잘 지키고 있거라. 월양의 말에도 만복은 전혀 상처받지 않고 여전히 해맑게 웃었사옵니다. 그의 웃음은 마치 이른 봄날 햇살처럼 따스했으니 월양은 잠시 그 웃음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어이, 만복아. 장터 구석에서 칠성이라 불리는 머슴 출신의 장터꾼이 만복을 불렀습니다. 만복과 동갑내기인 칠성은 그를 유일하게 아끼는 벗이었습니다. 저 과부가 너를 또 놀리는구나. 상처받지 않느냐? 칠성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마님은 그저 바쁘신 거지요. 조인같이 어리석은 이를 상대할 시간이 없으실 뿐이지요. 만복의 대답은 순진무구했으나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깊은 강물 같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장터를 거닐며 때때로 만복을 돌아보았사옵니다. 과연 저 사내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하월촌의 바보일 뿐인가? 아니면 그 순박한 웃음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가? 월양의 가슴속에 묘한 궁금증이 싹트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첫 실말이었습니다. 하월촌에 첫눈이 내리던 그날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며 마을은 흰 이불을 덮은 듯 고요해졌사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마치 하늘이 내린 투명한 검처럼 날카로웠고 장터의 발자국들은 하나둘 눈 속에 묻혀갔습니다. 월양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하였으니 낮은 담장과 널찍한 안채가 마치 숨겨진 꽃밭처럼 고요히 그 모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눈이 내리던 그날 그 고요함을 깨는 일이 벌어졌사옵니다. 어머, 만복이 아니더냐? 이 추운 날에 어쩐 일인고? 월양이 대문 앞에 서 있는 만복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만복의 어깨는 첫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고 그의 숨결은 하얀 안개처럼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마님, 소인이 지난번 장에서 마님께서 땔감이 부족하다 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조금 가져왔소이다.
만복의 말에 월양은 가늘고 긴 버들가지 같은 손을 들어 입가를 가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잠시 놀라움이 번뜩였으나 이내 계산적인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맺혔습니다. 아니, 이런 날씨에 들어오너라. 방이 차니 몸을 녹여야겠구나. 월양의 말에 만복은 머뭇거렸으나 이내 지게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채로 들어서니 그 안은 바깥의 추위와는 달리 따스한 봄날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조인이 이렇게 마님댁에 들어와도 되는지 몰라 걱정이 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면 만복의 말에 월양은 하늘거리는 소매를 살짝 흔들며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걱정을 하느냐. 나는 과부여. 너는 하월촌의 머슴일 뿐. 누가 우리를 눈여겨보겠느냐. 월양의 말에는 뼈가 있었으나 만복은 여전히 순진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겨울밤 하늘의 별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마당도 쓸고 뒤란의 눈도 치워드리겠소이다. 말을 마친 만복은 곧장 밖으로 나가 열심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양은 창문 틈으로 그를 바라보았사옵니다. 그의 넓은 등판은 마치 든든한 성벽과도 같았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단단한 근육이 출렁이는 모습이 달빛 아래 물결치는 강물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쓸만하구나. 월양의 입가에 미소가 맺혔으나 이내 자신의 마음에 스며든 이상한 감정에 놀라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매만졌습니다. 그날 저녁 칠성은 장터에서 만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지 않자 월양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사옵니다. 저 여인, 무언가 이상하다. 만복아, 너 조심하거라. 칠성의 말은 바람결에 쓰러져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때 월양의 집 안에서는 만복이 정성껏 방을 데우고 있었으니 이는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두 번째 실말이었습니다. 달빛이 하얀 비단처럼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밤이었습니다. 월양의 안방은 정막 속에 잠겨 있었고 바깥에서는 겨울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고요한 노래를 읊조리고 있었사옵니다. 만복은 낮에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를 놓쳐 월양의 허락으로 헛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추위에 어디 가겠느냐. 헛간에 묵어가거라. 그날 밤 만복은 뒤뜰에 쌓인 눈을 바라보다 문득 자신의 품속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유품인 옷반지였사옵니다. 달빛 아래 그 반지는 마치 작은 달이 응축된 듯 은은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어머님, 소자가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만복의 눈에서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때 헛간 문이 살며시 열리며 월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처럼 검고 부드러워 달빛을 받아 빛났사옵니다. 아직 자지 않았구나. 무엇을 그리 소중히 바라보고 있느냐? 월양의 목소리에 만복은 깜짝 놀라 옷반지를 감추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여다오. 월양의 말에 만복은 머뭇거리다 마침내 옷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일한 유품이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내 인연을 만날 때 이것을 주라 하셨사옵니다만 소인 같은 이가 무슨 귀한 인연이 있겠사옵니까? 월양은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로 그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이름 모를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이상하구나. 왜 이 반지가 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냐. 월양이 조심스레 반지를 집어들자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만복은 월양의 얼굴에서 전에 보지 못한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비를 맞은 대지처럼 갈증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마님, 그 반지 마님 손가락에 잘 어울릴 것 같사옵니다. 만복의 말에 월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옷반지를 자신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방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했고 월양의 숨결도 한순간 멈추었다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마치 전에도 이 반지를 껴본 듯한 기분이 드는구나. 그날 밤
월양은 이상한 꿈을 꾸었사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강가에 서 있었고 강물은 분노한 용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강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구신지 보이지 않사옵니다. 누구십니까? 꿈속의 월양이 물었을 때 강물 속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만복의 얼굴인 듯했으나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원한이 서린 눈빛이었사옵니다. 내가 기억하느냐 그날의 일을. 꿈속의 목소리가 물었고 월양은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갑자기 강물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더니 점점 그녀를 끌어당겼고 그녀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월양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달빛이 여전히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여전히 옥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었던가? 왜 이리 가슴이 떨리는 것이냐? 월양은 자신도 모르게 헛간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만복이 자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꽃봉오리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 남자랑 있으면 묘하게 떨리는 것이냐? 내가 어찌 하월촌의 바보에게. 달빛 아래 옥반지는 더욱 신비로운 빛을 발하였고 이는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세 번째 실말이었습니다. 초겨울이 깊어갈수록 하월촌의 밤은 더욱 차가워졌사옵니다. 하늘에는 차가운 별들이 은빛 바늘처럼 박혀 있었고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도 장터는 여전히 활기를 잃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불가에 모여 손을 녹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가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월양은 장터 뒷골목에 있는 만복의 작은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만복은 장작더미 옆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아, 이리 추운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느냐? 월양의 목소리에 만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깊은 연못처럼 가라앉아 있었고 입가의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님, 어찌 이 밤에 소인을 찾아오셨습니까? 만복의 목소리에는 묘한 냉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다시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집에 아궁이가 고장나서 누가 고쳐줄 사람이 없을까 하여 내가 손재주가 좋다고 들었느니라. 월양의 말에 만복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작더미 옆에 월양을 앉게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인이 도구를 가져오겠습니다. 만복이 움막으로 들어가자 월양은 혼자 남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옥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달빛 아래 그 반지는 마치 살아있는 듯 빛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왜 내 마음이 이리 흔들리는 것이냐? 월양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 꿈 속에서는 항상 만복의 얼굴이 강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매번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그리움이 그녀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만복이 도구를 들고 돌아왔을 때 월양은 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만복의 단단한 어깨와 거친 듯하면서도 따스해 보이는 손길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머슴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가시지요. 만복의 말에 월양은 문득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걸어 월양의 집으로 향했고 길을 걸으며 월양은 슬며시 만복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길이 미끄러우니 부축해 다오. 월양의 손길은 봄날의 따스한 햇살 같았지만 만복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순박하게 웃지 않았고 오히려 묵묵히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월양의 집에 도착하여 만복이 아궁이를 살피는 동안 월양은 그를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마치 봄날 얼음이 녹듯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남자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구나. 월양이 중얼거리자 만복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마님, 소인은 그저 일을 하러 온 머슴일 뿐이옵니다. 마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자격이 없사옵니다. 그의 말에 월양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달라졌구나. 예전에 그 해맑은 웃음은 어디로 간 것이냐? 월양의 물음에 만복은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맑은 샘물이 아니라 깊고 검은 밤하늘과도 같았습니다. 마님, 소인은 항상 이러했을 뿐이옵니다. 다만 마님께서 이제야 보시는 것이지요. 만복의 말에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이제 더 이상 명령하는 듯한 단호함이 아니라 애원하는 듯한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복아, 내가 왜 이리 차갑게 변한 것이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월양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복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떼어내었습니다. 소인은 변한 것이 없사옵니다. 다만 마님의 눈에 비치는 소인의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지요. 만복은 아궁이 수리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후 말없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만복아, 가지 마오. 월양의 애원에도 만복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떠난 후 월양은 홀로 방 가운데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네 번째 실말이었습니다. 겨울밤 초승달이 흰 비단 위에 그려진 먹물처럼 검푸르게 빛날 때 하월촌의 장터 끝에는 노란 천이 휘날리는 점쟁이 집이 있었사옵니다. 그날 밤 칠성은 그곳에 홀로 앉아 손에 쥔 물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복이 잠시 맡긴 옷반지였사옵니다. 이 반지, 전에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구나. 칠성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그림자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이 반지를 본 듯한 느낌, 그리고 그 반지가 품고 있는 슬픈 운명의 기운이 그의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이때 월양이 단장한 모습으로 점쟁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이전과 달리 불안정했고 눈빛은 가을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월양의 머리에는 봄날 꽃잎처럼 향기로운 비녀가 꽂혀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이른 아침 맺힌 이슬처럼 촉촉했습니다. 그대가 바로 칠성이오? 만복의 벗이라 들었소만. 월양의 목소리는 달빛에 젖은 버드립처럼 떨렸습니다. 칠성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소. 무슨 일로 이 늦은 시각에 소인을 찾아오셨소? 칠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으나 월양은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예전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대신 봄날 강물처럼 흔들리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복이가 요즘 달라졌소. 그가 왜 그리 차갑게 변한 것인지 그대는 알고 있소? 월양의 질문에 칠성은 옷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지에서는 이상한 빛이 흘러나오는 듯했으니 마치 오래된 슬픔이 모여 만들어진 달빛 같았습니다. 이 반지, 전생에서 죽은 자의 손에 있던 거요. 칠성의 말에 월양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천둥 소리에 놀란 새처럼 요동쳤습니다. 무슨 말이오? 들으시오. 월양마님, 오래전 이 마을에 흐르는 강물에 한 여인과 사내가 있었소.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주었으나 여인은 부와 명예를 택했지요. 그리고 그 사내는 강물에 몸을 던졌소. 칠성의 이야기는 마치 겨울밤 귓가에 스치는 차가운 바람처럼 월양의 가슴을 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자신이 꾸었던 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나와 만복이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칠성은 그녀를 바라보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전생의 인연은 강물처럼 흐르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법이오. 마님, 만복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내가 아니오.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강물이 흐르고 있소.
월양은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자신의 옷반지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봄눈 녹듯 따스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럼 만복이는 나를.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복이는 처음부터 당신을 알아보았소. 그가 당신에게 다가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소. 이 말을 들은 월양의 마음에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호흡은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불규칙해졌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하오? 월양의 물음에 칠성은 반지를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업은 돌아오는 것이오, 월양마님. 만복이 던진 돌멩이가 물결을 일으키고 그 물결이 언젠가는 그에게 돌아가듯 당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소. 칠성의 말을 들은 월양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닌 깊은 강물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그리움의 불길이었습니다. 나 그를 만나야겠소. 월양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리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봄을 기다리는 대지의 숨결처럼 따스한 설렘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시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물은 언제나 자신이 흘렀던 길을 기억하오. 칠성의 말을 뒤로한 채 월양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깊은 바다 속에 잠긴 달빛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5번째 실말이었습니다. 달이 하늘 한가운데 걸린 그날 밤 월양의 안방에는 촛불 하나만이 고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은 마치 외로운 영혼처럼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방 안은 은밀한 속삭임으로 가득 찼사옵니다. 월양은 비단 치마를 곱게 갈무리한 채 창가에 앉아 달빛에 젖은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시겠지. 오늘은 꼭 오시겠지. 월양의 목소리는 밤 이슬에 젖은 난초잎처럼 떨렸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가지런히 빗어 넘겨져 향기로운 밤안개처럼 부드럽게 어깨를 감쌌고 그녀의 손끝은 기다림에 지쳐 버드립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양의 가슴은 새벽녘에 떨어지는 이슬처럼 설레었고 그녀의 뺨은 홍시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했으며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 소인 만복이 왔사옵니다. 만복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월양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달빛이 만복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눈동자는 깊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들어오너라, 만복아. 월양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왔고 그의 발자국은 마치 산속의 호랑이처럼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의 순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물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소인을 부르셨습니까? 만복의 목소리는 차가웠으나 그 안에는 숨겨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월양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탁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아름다웠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이제 만복을 향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칠성에게 들었다. 모든 것을. 월양의 말에 만복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의 가슴은 폭풍 후 전의 바다처럼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마님? 내가 처음부터 나를 알아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옷반지의 전생 이야기를. 월양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만복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고 그의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봄날 강물처럼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만복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한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으나
그녀의 눈빛은 이제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말해다오, 만보가. 내가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월양의 말에 만복은 마침내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목마름이 폭발하는 듯한 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소인의 마음도 마님을 향해 흘러갔을 뿐입니다. 만복의 말에 월양의 가슴이 마치 단풍잎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의 숨결은 이제 만복의 얼굴에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저 어리석은 머슴으로만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월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만복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의 얼굴에는 이제 차가운 강물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님, 전생의 인연은 때로는 복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복의 말에 월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탁자 위에 놓인 옷반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반지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옷반지가 깨어졌고 그 소리는 마치 월양의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만보가. 제발. 월양은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만복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슬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빛났습니다. 날 떠나지 마오. 이젠 나리가 없으면 숨도 안 쉬어지오. 월양의 애원에 만복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복수심과 새롭게 피어난 감정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눈꺼풀이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만복은 고개를 돌려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단단한 성벽과도 같았고 그가 내린 결정은 바위처럼 굳건해 보였습니다. 전생에 마님은 소인을 강물에 버렸습니다. 이제 소인이 마님을 떠나는 것은 그 업에 돌려줌일 뿐입니다. 만복의 말에 월양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옷반지 조각을 움켜쥐었고 그 조각은 그녀의 손바닥을 베어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는 마치 그녀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온 정수처럼 따뜻했고 그 온기는 만복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 어리석은 줄 알았던 이가 날 무너뜨리는구려. 월양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만복은 돌아보지 않은 채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월양의 가슴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만복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월양은 홀로 방 가운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깨진 옷반지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녀의 마른 감정을 적셨고 그녀의 가슴은 이제 완전히 만복을 향한 그리움의 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와 주오. 이제야 깨달았소. 내 마음이 온전히 그대를 향해 있음을. 월양의 애원은 빈방에 메아리치다 이내 사라졌고 오직 깨진 옷반지만이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전생의 인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6번째 실말이었습니다. 세월이란 강물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흐르는 법이옵니다. 하월촌에도 어느덧 5번의 봄이 찾아왔다가 떠났고 5번의 겨울이 눈을 뿌리고 지나갔사옵니다. 그 사이 마을은 변했으니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고 낡은 집들은 허물어졌습니다. 하월촌 외곽 장터 끝에서 강물이 흐르는 쪽으로 가면 한때는 아름답던 집이 이제는 빛바랜 폐가로 남아 있었사옵니다. 담장은 무너져 내렸고 대문은 바람에 흔들리며 한숨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과부 월양의 집이었사옵니다. 달빛이 스민 그날 밤, 한 여인이 낡은 툇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등이 굽었고 한때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이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흐린 안개처럼 빛을 잃었사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깨진 옷반지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그 조각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돌아오지 않는구나. 오늘도. 월양의 목소리는 가을 낙엽처럼 바스러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서리 내린 들풀처럼 하얗게 변했고 봉긋한 오렌지처럼 아름답던 가슴은 시든 꽃처럼 생기를 잃었사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만복을 향한 그리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낮추었사옵니다. 저 여인, 한때는 장터에서 가장 도도한 과부였다더니 이제는 저리 초라해졌구나. 머슴 만보기를 너무 훌대해서 그런 보응을 받는 것이라네. 그 반지가 옥에 가둔 원한이 있다더라.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월양만이 알고 있었으니 그녀가 만복을 떠나보낸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그를 기다렸다는 것을, 그녀의 가슴 속에 피어난 사랑의 꽃이 한 번도 시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꿈속에서 만복과 함께 강물에 뛰어드는 꿈을 꾸었다는 것을. 업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구나. 월양은 깨진 반지 조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슬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후회의 결정체처럼 빛났습니다. 그 무렵 하월촌 어딘가에서는 칠성이 담뱃대를 물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맺혔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 만보기가 떠난 건 진짜 복수가 아니었는데. 칠성의 중얼거림은 바람결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떠난 것은 월양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자신의 복수에서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만복이 알고 있었던 것, 옥반지가 가진 진정한 저주는 서로 사랑하게 된 두 사람이 결국 함께 강물에 뛰어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아직도 모르고 있겠지. 만보기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칠성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 끝에 멀리 폐가를 바라보고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만복이었으나 칠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월양의 폐가 앞, 만복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강물이 고여 있었고 그 강물은 이제 한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님, 저희는 그냥 마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을 뿐이었소이다. 만복의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월양의 귓가에 닿았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밤 월양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났고 그녀는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은 듯 고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만보가, 이제야 알겠구나. 그대의 복수는 그대 없는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었구나. 월양의 눈에서 흘러내린 마지막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은 마치 두 사람의 슬픈 인연을 덮어주려는 듯 폐가 위에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이렇게 하월촌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사옵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전생의 업보는 결국 우리가 진심으로 마주할 때만 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보라 불리는 이의 마음이 가장 깊고 강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가 강물을 가장 그리워한다고. 하월촌의 바보 만복과 과부 월양의 이야기는 오늘도 바람결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만약 전생에서의 인연을 만난다면 복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